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삶의 목적, 왜 사는가지. 지난 시간에 장자도척편에서 무형적 성취와 유형적 성취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봤다. 이 유형적 성취, 재력,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돈을 모으는 건 뭐 돈 모으는 거고,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것들은 뭐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러면 그 지화가 주장했던 무형적 성취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형적 성취의 종류에 대하여, 어떤 항목들에 대하여 우리 무형적 성취 중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무형적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지, 이번에는. 자, 그러면 제시문 가부터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답안이 있는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요약하게 돼 있어. 244쪽인가? 244쪽에 이게 제시문이 가나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백자로, 백자는 세 줄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 세 줄. 알겠지? 다시 242로 해서 자, 네 삶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주로 무형적 성취가 되겠지. 생존이 절실했던 기존 세대의 삶의 목적은 풍요로운 세계 건설이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시 시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무형적 성취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생존,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아야 돼, 그렇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겠지.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자, 풍요로운 세계 건설이었으며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환각 속으로 자신을 몰두시켰다. 그렇지?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잘 살면 세상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전쟁은 전쟁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빈부격차는 빈부격차 그대로, 불평등은 불평등 그대로.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지. 착각이었지. 환상 속이었지. 환각, 착각이었어. 그런데 이 환상은 진정한 인간적 풍요로움, 즉 자유롭고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적 삶 실현을 통한, 좀 어렵긴 하다,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서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여유 있는 삶이지. 여유 있는 삶. 좀 가난하더라도 아까 청빈과 빈궁, 빈천 또는 빈궁, 빈천 또는 빈궁에서 청빈한 삶이지. 청빈한 삶.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풍요로움을 망각하게 했다. 불완전한 기존 세대로부터 탄생한 우리 기형적 세대의 특징은 또 이런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던 기존 세대로부터 탄생한 그 다음 세대들은 지금 너희들 세대일 수도 있어. 부모님들은 가난한데 너희들은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물론 가난한 아이들도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세대지. 부모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의식 결여로 집약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우리 부모의 삶의 목적이 서로 상충하게 되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야. 이들 삶의 목적은 그렇게 되면
삶의 풍요로움, 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정신적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을 텐데 그런 풍요로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소유 쪽으로 자꾸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꾸러기들만 자꾸 늘어가게 되는 거지. 이는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인도하는 삶의 교육 부재에 기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어른들 탓이야 다. 삶의 목적을 인도하는 중에서 빨간색으로 해보자.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인도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삶의 교육 부재의 기인. 그 원인이 이거라는 얘기지. 어른들 탓이야. 너희들 지금 학생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탐욕스러운 소유를 자꾸 추구하는 거야. 돈이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있다. 적지 않아 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노후에 편안히 살겠다. 빌딩 주가 되겠다. 빌딩 주가 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있다. 자, 어쨌든 목적의식 오류는 우리 소중한 친구, 민중,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을 교묘하게 활용당하는 거야,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 탐욕적 목적 의식을 가진 누군가의 도구로 자신이 전락돼 버리는 거야.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지,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구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인도할 수 없는 자들은 억압으로 인간을 억압하기도 하고 억압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도구화시키는 것 중에서 그다음에 인간 일반을 조직화, 회사원이 된다거나 구성원화시키는 것, 공산주의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그 구성 조직 속에서 이성적 합리적 세상 속에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월급 조금 주고 월급을 위해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내내 고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 의식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의도대로 우리 삶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야.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내용을 정리한다. 첫 번째, 우리 무형적 성취의 종류가 뭐겠어? 첫 번째만 답을 알려주면 뭐지? 우리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풍요로움. 결국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다.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첫 번째 재심과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재심은 나로 넘어간다. 자, 5분 안에 백자로 정리한다. 5분 정도에 5분에서 7분 사이 그 정도의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먼저 정해도 되고 내용을 백자로 정리한 다음에 제목을 나중에 정해도 된다.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됐지? 자, 재심은 나 넘어간다. 자, 두 번째 무형적 성취의 종류가 되겠다. 우리가 갈망하는 실존적 존재, 나를 찾기 위한 비밀 열쇠는 진리, 평등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 어려운 철학적 용어들이 좀 나오네, 그렇지? 실존적 존재는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앞으로도 몇 번 얘기 드릴 거야. 이 자는 실존하지 않아? 실존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자는, 그렇지? 선생님은 실존한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이 동영상을 누군가가 시켜서 선생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다면 선생님은 실존하지 않는 거야. 그냥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존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와 실존은 같은 이야기야. 실존적 존재와 자유의지적 존재는 같은 이야기다. 자, 실존적 존재, 나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나를 찾기 위한 비밀 열쇠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려면 평등적 자유를 가져야 돼. 내가 평등하지 않고 자유가 없고 평등적 자유가 아니라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 나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실존적 존재를 부여하려면 타자, 보통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실존적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무형적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평등적 자유를 부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줄 수가 없고 결국은 실존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적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뭐 같은 말 반복이 돼버렸다, 그렇지? 자, 깊은 내면 세계로부터 길을 인도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으로 자신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이상적 세대는 되게 말이 좀 어렵네. 자신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이상적 세대. 어쨌든 이상적 세대는 자, 새로운 세대에게 인간 목적 의식을 다양하게 부각시킨다. 이런 이상적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세대에게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목적 의식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평등적 자유를 향한 실존적 존재로 살고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삶의 목적을 제시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목적 의식은 우리 생존을 결정한다. 이를 인도하는 자의 역할은 새로운 세대의 삶의 목적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 그렇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 미래가 풍요로운 과학적 성취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세상은 그렇게 될 거야. 과학적 성취, 뭐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를 타고 드론이 되겠지? 하늘 나는 드론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 편리한 로봇 세상이 오고 그런 것들이 되겠지?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자유로운 아주 조용한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은 그래서 평등한 자유 실현이 돼야 된다. 답이 나와 있지? 그렇지? 두 번째, 무형적 삶의 성취 목적이다. 삶의 목적. 평등한 자유 실현이다. 누군가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삶의 목적이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 진리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삶의 목적은 그게 뭐야? 결국은 평등한 자유 실현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 진리 추구. 근데 진리 추구인데 그 진리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평등적 자유를 말하는 거야. 진리가 목적이기도 하고 같은 말이야. 평등적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둘 다 같은 말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을 내가 부자인데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 거지? 내 돈을 따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사람이 부자야. 내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따르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의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평등적 자유를 추구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야. 그 사람 자체를.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고 수정해야 한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돈을 따르거나 내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있어봐야 내 돈이 떨어지면 내가 힘이 없어지면 다 내 곁을 떠나게 되지.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너무 유형적 성취,
돈과 재물과 지위만을 추구했는지, 자신에게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어쨌든 또 200 제목을 정하고 200자로 정리해 본다. 시간은 5분에서 7분. 자, 두 번째 삶의 목적 알아봤다. 이제 무형적 성취 쪽이지. 자, 세 번째 삶의 목적, 무형적 성취 쪽 세 번째 삶의 목적. 자유정신을 가진 삶의 안내자 또는 리더의 조건은 사명감을 가지고 인간 가치와 사유세계를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만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행복과 편안함과 자유와 이 모든 철학적 성취,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면 좋은 게 뭐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렇지? 자유롭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진리를 성취한 사람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우리 세 번째 삶의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우리는 그들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자유로움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하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만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인식하게 하는 거야. 모든 인간 일반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철학 용어다. 보통 사람들. 인간 일반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 일반이 아니지. 물론 인간적인 가치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철학적 사유 측면에서는 인간 일반,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너무 종교적 신념이 엄청나게 강하다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아무리 강의를 해도 위대한 가르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치? 소용이 없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인간 일반이 아니다. 자, 인간 일반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성하는 위대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 번째 우리의 무형적 성취는 리더, 교육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풍요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울 것을 간절히 기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 인간 가치와 사유세계를 전달하고 우리 인간 삶 속의 자유로움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 또는 도와주는 자, 사람을 도와주는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 한다. 알겠지? 자, 세 번째 되시면 다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봐. 자, 되시면 가, 되시면 나, 되시면 다까지 했다. 자, 다 한 사람은, 다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무리 짓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한 사람은 문제 2번 보자. 재심은 가나다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에 대하여 무형적 성취 중심이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무형적 성취 중에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하겠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 하고 종합적으로 자신의 무형적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한번 기술해봐. 자, 작성해. 10분 안에 한다. 10분 정도에 한다.
유형적 성취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권력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구할지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지? 뭐를 이번에는 무형적 성취를 공부하는 거다. 자, 다 했지? 10분 정도 한다. 자, 10분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10분 정도 하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와. 우리 종합해보자. 삶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여유롭고, 이건 삶의 목적은 저거지, 다? 이게 좀 무형적 성취 쪽이다.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갖기 위한 자신을 위한 삶이야, 이것은.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그리고 평등적 자유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주위에 사람이 없지. 두 번째는 시대를 초월한 교육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위한 진리를 위한 삶. 이 세 가지. 우리 삶은 이 무형적 성취를 위한 우리 삶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모두 훌륭한 삶이다. 그렇지? 세 가지의 커다란 역할, 자신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진리를 위한 삶, 모두 균형 있게 해가면서, 균형이 중요하지. 살아가는 고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성찰하고 잘 돌아보는 거야. 잘 돌아보고 세상을 잘 관찰하고 잘 돌아보고 또 노력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알겠지? 이번 시간은 우리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에서 무형적 성취의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오늘 수업은 무형적 성취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